자라는 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3가지가 있습니다. 1등이 바로 키가 자라는 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3가지가 있습니다. 1순위 수면, 2순위 영양, 3순위 운동,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우선순위가 뭐냐면 1등이 바로 수면입니다. 잠이 많은 아이들이 확실히 더 잘 자라요. 조금 덜 먹어도 잠을 좀 이완이 잘 돼서 굉장히 좀 잠이 많아요. 타고나게 많아요. 이런 아이들이 키 크기에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몸을 치유하는 것도 그렇고 몸을 회복하는 것도 그렇고 수면 중에 제일 많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잠자는 건 굉장히 키 성장에는 중요합니다. 2가지가 있죠. 잠을 안 자는 경우, 잠을 못 자는 경우. 잠을 안 자는 경우는 아이들이 버티는 거죠. 놀려고 또는 스마트폰으로 여러 가지를 검색을 하기도 하고 친구와 이제 카톡을 한다고 안 자는 경우죠.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좀 단호하게 조절을 해야 돼요. 아이와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그냥 자라가 아니라 이 시간이 왜 중요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은 그럼 언제 자야 되냐? 초등학교 저학년 좀 어릴 때는 한 9시, 10시 이렇게 자면 제일 좋죠. 그런데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이렇게 올라가면 일찍 자는 게 쉽지가 않아요. 숙제도 너무 많고 애가 안 자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보통 이제 타협점이 11시, 한 12시까지 밀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12시 안에는 최대한 자자. 중학생은 12시 안에 최대한 자자. 초등학생은 11시 언저리엔 자자. 일단 그래서 수면 시간을 좀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가이드를 줘서 초등 저학년 10시, 초등 고학년 11시, 중학생은 12시 안에는 자도록 이제 권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보통은 10시부터 2시 사이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새벽녘에 들어가면 급격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아이가 몸을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잠을 그렇게 시간을 고려를 해서 자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러면 꼭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이가 있어요. 저는 새벽 2시에 잔 지가 지금 3년째예요, 선생님. 그러면 이 정도 되면 몸이 알아서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제 친구는 새벽 2, 3시에 맨날 잤는데 걔 되게 커요. 그래서 괜찮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이제 낮밤을 2교대, 3교대 낮밤을 바꿔서 근무하시는 어른들도 있고 아이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들에 관련된 자료들이 있어요. 그런데 새벽 수면을 장시간 10년 정도를 해도 일단 기본적으로 호르몬 분비는 밤낮이 바뀐 생활을 굉장히 장시간 해도 낮에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이 밤처럼 나오진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은 이제 그 몸이 어떤 호르몬 주기라든지 몸이 반응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팅이 50만 년 이상 된 프로그램이고 세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3년에서 5년 정도 내지는 길게 한 10년 정도 우리가 밤낮을 바꿔서 생활을 한다고 이 호르몬의 패턴이 바뀌진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변수는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밤에 잠을 자는 것이 가장 효율이 높고 키 성장에도 무조건 이득이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잠을 못 자는 아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굉장히 예민해서 잠이 드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자다가도 2-3번씩 깨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자율신경계 조절이 조금 안 되는 긴장도가 높고 걱정 많고 조금 섬세하고 예민한 친구들이 이제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일단은 이렇게 낮에 햇볕을 보는 활동을 많이 한다든지 잠자기 전에 따뜻한 물을 목욕을 한다든지 하는 기본적인 생활적인 것들을 조금 봐주고 그것 또한 도움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는 그 치료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한방에서는 보통은 심장과 담이 약한 친구들이 잠을 많이 설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이제 교감신경 활성도가 높아서 긴장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잠을 많이 설치는데 이런 부분들을 안정시키고 심장과 담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처방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치료를 들어가게 되면 아이들이 수면의 질이 훨씬 좋아지고 그것에 정비례해서 키도 좀 더 많이 크는 걸 저는 많이 보거든요.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후회하지 말자, 조바심 내지 말자. 보통은 아이가 자랄 때는 조바심이 납니다. 특히 작은 아이를 두면 전 충분히 알죠. 애가 이렇게 작은데 좀 빨리 컸으면 좋겠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편식을 좀 하고 이렇게 하면 화가 납니다. 네가 그렇게 먹으니까 키가 안 크잖아. 네가 운동을 안 하니까 키가 안 크잖아. 이런 말이 입 밖으로 자동 반사로 튀어나가요.
그러면 애는 또 엄마 눈치를 보고 아빠 눈치를 보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어떤 조바심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집어삼키고 나가서 혼잣말을 하자. 왜냐하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죠.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지켜보는 냄비는 끓지 않는다. 사실일까요? 사실이라고 합니다. 어떤 실험 연구 결과로 봤을 때 얼마나 자주 지켜보느냐에 따라서 지켜보는 횟수가 늘수록 물이 끓는 시간이 늦어지더라 하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양자 물리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미립자가 내가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미립자가 반응하는 거죠. 아이는 당연히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당연히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가 그렇게 하니까 키가 안 크는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 아이는 그러면 엄마가 시킨 대로 해야지가 아니라 나는 그런 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나는 편식을 하니까 키가 작을 수밖에 없겠구나. 나는 이걸 먹으니까 뚱뚱해질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으면서 스트레스로 가지고 오죠.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키 크고 싶은 아이를 키우고 싶은 조바심은 나지만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그거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가능하면 의욕과 격려와 칭찬을 해주는 쪽으로 너 오늘 시금치를 또는 상추를 이만큼 먹었으니까 오늘 잘 때 많이 크겠네. 1년 동안 7cm 컸네. 많이 컸네.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해주는 쪽으로 해서 아이를 몰아가자. 좀 잘 클 수 있는 방향으로 몰아가는 쪽으로 하는 게 좋겠고 비난이나 질책은 결과적으로는 부모의 분풀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이해는 하지만 그런 조바심 내는 마음을 아이가 잘 자라는 결과를 위해서 조금 내려놓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후회하지 말자. 이게 인간이 살면서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이 후회 같아요. 보통은 이제 아이가 이미 많이 커버렸는데 내가 그동안 뭐 했지 하는 후회가 들면 애가 이미 다 자랄 동안 나는 이거 뭐 검사 한 번 안 하고 애 잘 크는지 확인도 안 해보고 나 뭐 했지 이렇게 해서 우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아빠는 말 없이 우시고 엄마는 눈물로 우시고 하시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다 죄책감으로 가지고 오세요. 미안하다. 내가 작아서 네가 작구나. 뭐 내가 신경을 못 써서 네가 작구나. 그런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아이한테 좋지 않더라고요. 아이는 자기도 모르게 키 작은 부모를 원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자꾸 엄마 때문이야 라는 어떤 질책의 마음을 가져가게 되는데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그 죄책감이라는 감정은 굉장히 진동수가 낮은 감정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좋은 에너지가 아닌 거죠. 엄마가 죄책감을 가지면 아이도 쉽게 다른 일에 죄책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기 때문에 부모가 당당하면 아이도 당당할 수 있거든요. 내가 작아서 네가 작을 수 있어. 그렇지만 지금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노력을 좀 해서 체형을 좀 바르게 하거나 조금 뭔가 굳어져 있는 근육을 좀 풀거나 자세를 바르게 해서 더 키울 수 있는 만큼 키우고 나머지 부분은 받아들이자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함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자녀 교육이나 자녀의 키 성장에는 그나마 그게 더 이득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후회하고 자책하지는 말자. 그리고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부분, 아이가 이미 많이 컸다라고 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